홈택스, 종합소득세 부의 유형 모두 채움. 당신이 이미 알 수도 아니면 아직 모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상식을 딱 필요한 만큼만 쉽고 간단하게 알 수도 TV. 주의 및 안내사항. 본 내용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 예시로서 홈택스 입력과 세금 신고 확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각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본 내용과 다를 수 있고 홈택스 신고는 각 신고자의 책임하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부의 유형 모두 채움 시작하겠습니다. 부의 유형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외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케이스가 부의 유형입니다. 2022년부터 부의 유형에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국세청에서 우리가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내용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새로 입력하실 내용은 없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의 유형의 확인의 핵심은 임대사업자 경비율 조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등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50%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60%의 경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주변에 확인한 경우에는 이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이 모두 채용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부분을 확인하는 거가 사실 이 부의 유형 모두 채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등록자는 크게 수정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등록하신 게 없다고 하면 부의 유형은 그냥 국세청에서 문자가 날라오는 걸, 카톡 날라오는 내용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고 나면 신고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일단 그 국세청의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 채움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별다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황을 안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그래도 혹시나 도움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고 도움 서비스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내용들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고 시 공제 참고 자료, 종합소득, 공제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신고한 내역들, 그 간주임대료가 그때 입력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주택들을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내용들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 페이지를 닫고 그 부의 유형 모두 채움의 확인 사항들을 확인하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 채움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예전에 많이 보셨던 거죠.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로 이동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주민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저의 개인 정보들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 이상이 없으시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분리과세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라는 페이지가 되죠.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종합소득금액이 자, 이것이 뭐 2천만 원이 초과되었는지 이하인지 요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월 달에 우리가 사업장 현황 신고한 내용들로 국세청에서 총 수입금액 계산하고 필요경비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채움에서는 필요경비와 세액감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려면 맨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위에 없었던 총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숫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하셔야 할 첫 번째 경비율 확인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이 뜨고 국세청 인터페이스는 팝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 팝업이 자꾸 떴다 없어졌다 또 어디 항목에 들어가서 또 팝업이 뜨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입력하는 것이 헷갈립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서 하시면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 팝업이 뜨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비율이 60%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그러니까 60%가 필요경비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50% 경비율이 적용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것들은 60%로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으시면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 두 번째는 세액감면 확인입니다. 세액감면 확인은 보시는 것처럼 세액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액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세액감면 신청서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제일 먼저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 기타 정보가 뜨고 거기에서 세 번째로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해놨던 건물들이 쭉 뜨게 되죠. 여기에서 세액감면 신청 후에 적용할 등록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 딱 보시는 것처럼 세액감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찾아서 그게 모두 채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사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 하에. 그래서 혜택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겠죠. 하여튼 세액감면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첫 번째는 적용할 주택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가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누르면 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3번처럼 내용들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부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건들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셔서 세액감면이 적용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2년부터는 두 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 감면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임대주택의 75%의 감면율을 적용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5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버튼을 눌러서 세액 감면을 등록하기 버튼 이걸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세액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를 누르고 이 팝업 페이지를 나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세액 감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후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입력되었던 국세청 입력 자료에 세액 감면이 새롭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다시 초기화가 돼서 밑에 숫자들은 없어지고 그 내용들이
위로 가서 세액 감면과 결정세액들이 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이제 마지막 세액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정세액도 변경이 되어 있죠. 감면세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세액 감면을 적용해서 세금을 67,000원 정도 감면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감면액이 생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감면받은 게 없다면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 않는데, 감면을 해주면 너는 감면을 받았으니까 100% 다 감면해 주진 않겠다. 그 중에 일부는 농어촌 특별세로 또 혜택을 받았으니까 좀 걷어내겠다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감면받은 세액이 67,000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20%인 13,000원 정도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 여기에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클릭을 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기타 여러가지 내용들에 동의를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파이널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뜨게 되고, 수정된 내용으로 우리가 모두 채용으로 기본으로 국세청에서 온 내용들이 우리가 확인을 해서 경비율과 세액 감면 내용들을 수정한 내용들로 변경이 돼서 신고가 완료되는 겁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추가로 따로 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뜨는 페이지에서 신고 버튼만 누르시면 이상 없이 넘어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면서 매일 느끼는 점, 작년에 써놓은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세법과 세무신고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세 신고 등등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신고하고 나면 또 다시 리마인드 돼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역시나 다음 해가 되면 또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미리미리 할 걸, 안내장 오기 전에 좀 검토해서 다시 할 걸, 다 리마인드해서 할 걸 하는 생각들이 항상 느껴집니다.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